영상 모델링 작업 제5주차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스케치 환경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관련 명령어가 다 설명이 기능이 끝나가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작업 툴바입니다. 작업 툴바. 작업 툴바에 대해서 제약 조건이죠. 작업 툴바는 했고 제약 조건에 대해서 기능들을 설명을 좀 듣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번 주까지 프로파일, 스케치 도구,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의 내용들은 이렇게 되겠죠. 프로파일 툴바에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안 했던 게 여기에 있는 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주로 타원을 설명을 하고 주로 쓰이는 게 여기서 타원이 쓰인다. 나머지 기능은 잘 쓰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다. 이런 것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툴바에서 여기에 있는 필렛, 라운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못따기. 그래서 이 두 개는 먼저 설명을 드렸죠. 먼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뒤에 있는 기능처럼 이렇게 안에 있는 기능들이 설명이 없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3차원 요소 프로젝트는 조금 더 진도를 빼고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언급을 하지 잠시만 이야기하고 실습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원 관련해 가지고 모델링이 들어갈 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르기. 그래서 여기는 자르기, 여기는 끊기, 즉시 자르기, 여기는 보완, 그렇죠. 여기 호닫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는 뒤쪽에 있는 두 가지는 주로 호에 관련돼 가지고 기능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여기에 있는 자르기하고 즉시 자르기를 적재적소하게 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잘 쓰면은 좋다. 여기 있는 즉시 자르기하고 자르기에 있는 자르기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트림처럼 트림 같은 기능도 있고 그렇죠? 기능도 있고 연장하는 선을 연장과 축소로 뭐라 합니까? 단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있는 그 트림 기능이었습니다. 저기 자르기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미러, 이거는 복사도 되고, 대칭도 되고, 옆에는 그냥 대칭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있는 미러 기능을 잘 쓰시면은, 여기 있는 미러 기능을 잘 쓰시면은, 뒤에 대칭의 기능은 별 필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는 이동.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세 개가 복사도 되고, 뭐라고 합니까? 자체 움직이는 거로도 되고, 이동, 회전, 축소,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체의 원래 것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복사를 할 수도 있고, 물론 복사할 때 한 개만 넣는 게 아니고 복사 개수를 내가 임의로 넣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조금 다른 점이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옵셋. 오토캐드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다른 학생들은 옵셋을 내가 이때까지 강의를 하면 잘 쓰지 않는데 저는 잘 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편리한데 저도 옛날에 오토캐드를 많이 쓰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토캐드에 조금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옵셋을 좀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그 옵션이 있는데 옵션이 뭐 다양하게 있었죠. 그래서 그냥 연결 없음, 전파 없음, 뭐 이렇게 전파가 그러니까 붙어서 간다는 거죠. 전파 옵션도 있고 접점 전파. 그래서 접점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다른 거를 선택하여도 그 접점과 연결된 거는 전부 다 옵셋이 된다. 그 다음에 점전파. 점전파는 뭐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된다는 거죠. 점으로 연결되어 있든 접점으로 연결되어 있든 뭐 이렇게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옵션일 때 더블 옵션이 되었죠. 양측 옵셋.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적재적소하게 잘 번갈아 가면서 잘 쓰시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강력하게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가 이렇게 하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제 저번 주에 했던 게 여기에 있는 이 실습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상 뭐 여기 제일 간단한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한 예제를 설명했고 오늘은 나머지 그 작업 툴바 말고 제약조건 툴바 제약조건 툴바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오늘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실습을 도면 예제 실습을 잘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도면 예제 실습을 조금 많은 부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능 설명하기로 한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약조건 툴바도 여기도 약간의 언급은 했었습니다. 언급은 했는데 실습을 하지는 않았죠. 실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보시면은 첫 번째 것이 대화 상자에 정의된 제약조건을 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도 보시면은 그냥 제약조건으로 되어 있고 이 차이가 무엇이냐? 그래서 밑에 안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제약조건은 길이, 각도, 그다음에 R값, 그렇죠. 호나 원에 대해서 반경이 얼마냐, 직경이 얼마냐, 그 타원의 주 반지름이 얼마냐, 이런 것 등등을 제약을 거는 것이고, 앞에 있는 대화 상자에 정의된 제약 조건은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이 이렇게 뜨면은 그 안에 이렇게 옵션들이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그 선택을 클릭을 해서 클릭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 클릭된 것만 제약 조건을 갖다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길이도 있고 뭐라고 합니까? 간격도 있고 아까 말한 타원의 주 반지름, 부 반지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고정을 시킨다든지 요소를 일치시킨다든지 선과 점을 아니면 선과 호를 접점을 만든다든지
두 원의 중심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직선 두 개를 평행하게 한다든지 뭐 원래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수직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H와 V축에 대해서 수직 수평을 만든다든지 등등의 제약을 걸 수 있는 게 대화상자에 정의된 제약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두 번째는 제약 조건에도 명령어가 몇 개씩 되어 있습니다. 많아봐야 몇 개는 두 개입니다. 두 개.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제약 조건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입니다. 두 개. 이 안에는 명령어가 요소 고정인데 그 두 개의 성분이 요소를 고정하는 것과 자동 제약 조건, 이런 두 가지가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약 조건 애니메이션화. 우리 애니메이션이라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텔레비에 좀 나오면은 옛날에는 그냥 만화라고 했는데 요즘은 영어로 애니메이션, 실사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실제에 많이 가까운 것으로 가는 걸 애니메이션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약 조건이 이 값을 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아직 써본 적은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거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거를 아직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교재를 봐도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아직 좀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것이 다중 제약 조건의 편집.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3차원 프로그램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어떻게 동일하냐니까 먼저 대충 그려놓고 카티아는 스케치에서 대충 그려놓고 그것을 정확한 형태를 제약 조건이나 대하상자 제약 조건을 정의를 해서 정확한 형상을 그린 다음에 3차원 넘어가는데 어떤 것은 3차원 상에서 바로 그려서 그 크기와 높이를 이렇게 맞춰 나가는 이런 형태로 그려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은 다중제약 조건은 스케치상에서 여러 개의 요소를 한꺼번에 끌고서 한꺼번에 들여거해서 한꺼번에 고치겠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대충 막 이렇게 그려놓고 설계 도면을 딱 보고 설계 도면에 있는 것에 이거 치수가 다 안 맞기 때문에 한꺼번에 봐서 선택하면서 도면과 도면 치수와 맞춰 나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주로 많이 쓰이는 이 명령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보니까 대체로 이것을 많이 쓴다. 설계자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 기능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에 좀 읽으면은 이것을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그 세부적인 그 안에 그 제약 조건하고 요소 고정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아이콘 모양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은 제약 조건이 있고 접촉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요소 두 개의 끝점이나 이렇게 일치를 시켜버립니다. 전체를.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선택을 얘하고 일치를 시키면은 얘가 이렇게 갖다 붙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 붙어 가지고 그림상에서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잘 쓰지를 안 해봤습니다. 이거는 잘 쓰지를 안 해봤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소 고정은 말 그대로 대화상자 제약 조건 이쪽에도 보시면은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개개인 하나하나 이렇게 위치를 고정시키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요소 고정은요. 요소와 요소, 선택된 요소들 간의 고정. 그래서 움직이는데 자기들끼리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제약 조건은, 한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된 거를 드래그한 다음에 자동 제약 조건 명령어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 안에 뭐 길이, 선분, 각도, 뭐 이런 것 등등이 바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간략히 한번 드렸고 실제 카티아에서 한번 모양을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작은 파트 디자인에서 그렇죠. 시작은 파트 디자인에서 시작을 하겠다 했습니다. 앞에 설명은 스케치로 따라가는 게 있다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다음에 어떠한 XY 평면, YZ 평면 좌측에 한번 보시면은 평면들이 있습니다. 평면들이 있는데 그 평면들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스케치는 어디서 한댔습니까? 평면에서 한댔습니다. 이렇게 평면, 평평한 거 평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XY 평면은 이 평면에 해당되고 YZ 평면은 요거에 해당되겠죠. 요거에 해당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이쪽. 그리고 ZX 평면은 여기에 있는 끝에 있는 평평하게 보이는 자, 이 평면에 해당됩니다. 서로 지금 화면의 가운데 있는 얘하고 지금 화살표가 연결했는데 같은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가 없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스케치는 평평한 데서 한다. 공면도 되느냐? 공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공면은 그때 가서 투영을 시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평평한 면을 하나 잡고 늘 하듯이 스케치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 조건 툴바에 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보이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이 네 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앞에 거 얘는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니까 이 말은 먼저 요소가 없을 경우에는 비활성화 두 번째 요소가 스케치 상에서 생성이 되면은 활성화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과 잘 보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라인을 한번 꺼 보겠습니다. 라인을 끌 때 이렇게 한번 꺼 주세요. 이렇게 끄고 대칭이 안 되도록 비슷한 모양이 되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요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활성화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선택이 되는 순간에 얘가 활성화가 되죠. 그럼 이때 한 개만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내가 선택을 하고 여기에 있는 대화 상자에 정의된 제약 조건, 지금부터 대화 상자 제약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이 기니까 옆에 거는 그냥 제약 조건이고 얘는 대화 상자 제약 조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된, 이렇게 빨갛게 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길이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고정을 시키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토글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선택된 게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수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직의 정의란 것은 어떤 것이냐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것 중에서 지금 여기가 H이고 이 축이 V입니다. 그럼 이 V라는 것도 수직이란 말이죠. H라는 건 수평이란 말이고, 그렇듯이 여기도 V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래 원점 0,0에서 V와 같은 의미의 것이란 것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란 거죠. 여기 이게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직선에 대해서는 제약을 걸 수 있는 게 세 가지다. 길이에 대한 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얘를 못 움직이게 한다든지, 수직. 그래서 여기 만약에 수직을 풀어버리면은, 내가 여기서 수직을 풀어버리면, 사라지죠?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선택을 해서 수직, 이렇게 되면 풀어버리죠. 그래서 고정을 클릭을 하면은, 옆에 이거 뭡니까? 앵커 같은 닷 모양을 생기는 게 고정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밑에 닷을 내리죠. 그 닷을 내린 게 여기가 의미가 뭐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할 때 못 움직이도록 고정시키고자 할 때는 닷을 내립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이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 개 다 넣은 것입니다. 그죠? 수직, 고정, 길이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길이는 여기에 있는 70이라는 것이 되고, 고정은 여기에 앵커, 그죠? 그 다음에 수직은 여기에 있는 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화상자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고정이란 건 뭐 다른 게 아니고, 고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정을 하면은 움직이지 않죠. 자, 이렇게 다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 넣고, 자, 확인을 눌려야 됩니다. 확인을 눌렸습니다. 눌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내가 길이는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H와 V를 한번 바꿔볼까요? H를 0에서 0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수정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선을 수정하려면은 제약 조건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이 말 제약이란 건 뭐죠?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제약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약 조건을 걸어놓으면은. 그래서 만약 이걸 없앴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한번 볼까요? 아까 0 해볼까요? 0 하면은 이 V도 안 되네요. 그렇죠? V도 없애보겠습니다. 그래서 0 확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기본적인 대화상대 제약 조건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택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걸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니까, 여기에서 거리. 이거는 옆에 대화상대 제약 조건 말고 그냥 제약 조건을 살 수 있습니다. 길이도 마찬가지고, 각도도 마찬가지고, 반지름, 지름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 수직 수평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니까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장반경, 단반경 이것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려는 게 대칭입니다. 대칭. 여기 지금 세 번째 제가 줄을 끊는 것의 대칭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치, 등심성, 접점, 이게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개 정도 수직이나 수평,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그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슷하고 어떤 건 아까 얘기했듯이 대화상대 제약 조건에서 꼭 하지 않더라도 되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칭을 한다 했죠. 여기에 있는 거. 대칭을 먼저 한번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대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여기가 기준이고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처럼 하려는 것이고 여기는 축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축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되어야 될 요소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변경이 되어야 될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차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례는 기준이니까 여기에서 여기 각도만큼 이 각도를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각도처럼 여기에 있는 각도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형태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변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례는 명령어로 클릭하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 1번, 2번, 3번 차례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시키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에 시작할 때 대칭 1번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고 1번 요소, 2번 요소, 3번 요소를 차례대로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상자 제약 조건을 클릭. 세 번째 정의창에서 대칭을 선택. 근데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어딘가를 잡아야 됩니다. 어딘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항상 왼쪽의 것이 우선순위인가? 그러니까 우성인지, 우측의 것이 우성인지, 아니면은 먼저 선택한 것이 우성인지를 잘 보십시오. 지금 저도 이걸 하면서 어떤 명령의 경우에는 왼쪽이 무조건 우성일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먼저 선택한 것이 우성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그 대신 내가 요구 조건대로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냐니까 아까 제가 고정에 있다 했죠. 대화상자 제약 조건에 그 고정을 선택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런 조건을 한번 보시고 이런 조건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명령어 있는 대화상자 조건을 클릭했습니다. 클릭하고 뭐 하셨습니까? 대칭을 했죠. 대칭 보셨습니까? 어느 게 움직였습니까? 대화상자에서 대칭 우측의 게 움직였죠. 지금은 제가 왼쪽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을 먼저 선택해보죠. 오른쪽을 먼저 선택하고 두 번째 변형될 거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선택하고 축을 선택하고 축은 항상 맨 마지막에 선택합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대칭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불구하고 오른쪽 것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우성이 뭐다? 왼쪽의 것이 우성이다. 우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오른쪽의 거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왼쪽의 거를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자, 만약에 지금 실습에서 보셨듯이 대칭은 항상 좌측이죠. 좌측의 요소가 우승이다. 그죠? 그러면 우측 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좌측 요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우측 요소를 우승 요소를 선택하고 대화 상자 제약 조건을 클릭하여 고정을 선택 완료한다. 알겠습니까? 고정 요소를 고정을 선택 완료한다. 그러면 우측 요소가 고정이 되어서 변경이 불가능해져서 대칭을 하게 되면 좌측의 요소가 변경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측과 좌측을 잘 마음대로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을 걸어서 활용을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설명한 것을 일단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먼저 우측 요소 선택하고 항상 좌측 이렇게 움직이니까 대화 상대 제약 조건 클릭을 해서 고정, 그죠? 고정 클릭 한 순간 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 다음에 우측을 선택하고 좌측을 선택하고 가운데를 선택해서 대칭 선택 대칭 이게 왜 자꾸 움직이죠? 좌측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1번, 2번, 3번 우측 있게 못 움직이게 했으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축도 강제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면은 대칭이 됩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좌측의 것이 변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하다가 명령어가 잘 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항상 그 안에 있는 다른 옵션의 것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이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명령어에서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접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 선택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접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점. 자, 접점을 하기 위해서 이 접점이라는 것은 요소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소가 두 개가 필요한데 왼쪽에 거 먼저 선택하고 오른쪽에 거 선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우측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은 자, 왼쪽에 우측 부분을 선택하고 우측도 우측의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접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측의 우측, 우측의 우측 클릭을 하시고 자, 접점. 원의 크기가 같네요. 원의 크기를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15. 자, 이렇게 표시나겠죠. 좌측의 우측, 우측의 우측. 이렇게 해서 접점. 이렇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좌측의 좌측, 우측의 좌측의 우측, 우측의 좌측, 이렇게 이 부분을, 여기에 어디라도 선택해도 됩니다. 비슷하게만 걸리면 됩니다. 어디라도.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또 좌측의 우측, 우측의 좌측 선택하고, 접점. 자,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좌측의 좌측, 우측의 좌측, 여기를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은, 자,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그래서, 좌측의 좌측, 우측의 좌측, 클릭을 하고 접점. 자, 이렇게 됩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나는 이 원의 위에를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위에를. 이쪽을. 그럼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금방 시킨 대로 하면은 좌측의 위쪽, 우측의 위쪽, 항상 먼저 선택한 것이 기준이 돼서 나중 선택한 것이 먼저 선택한 것의 위치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좌측의 위에, 우측의 위에 선택을 하고 접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거일 때 어떻게 갖다 붙는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디를 선택하냐니까, 자, 이쪽과 이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먼저는 왼쪽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우선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접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통 보겠습니다. 자, 밑에, 위에, 접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사실은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고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항상 움직이는 거는 이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이 직선선상에서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직선선상에서만. 절대 다르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한번 위쪽과 위쪽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붙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기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도 만약에 이쪽 선택하고 이번에는 밑에 선택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겠습니다. 선택 했을 때 접점. 지금 원이 커진 이유는 이 직선 때문에 원이 커진 것이고, 자,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변화는, 자, 이게 원을 일단 있는 거를, 요소들을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밑에, 접점. 자, 이렇게 되죠. 아까 제약 조건들을 지우니까. 하여튼간에 이 직선상이 움직이는 거 맞죠? 그래서 항상 직선상이 움직인다는 거를, 머리에 두시고, 이번에 우선순위로 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거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거, 이번에는, 자, 여기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겠습니다. 우측의 좌측, 좌측의 우측,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자, 접점. 이거는 뭡니까? 아까 대칭하고는 다르게, 뭡니까? 먼저 선택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 좌측에 선택하고 우측 선택하고 이번에는 등심성 한번 보겠습니다. 등심성. 이거는
등심성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원의 중심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클릭. 보이십니까? 움직였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거 선택하고 왼쪽 거 선택해서 등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등심성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고 뭐다? 자, 우선권은 먼저 선택된, 그쵸? 먼저 선택된 요소에 있다. 알겠습니까? 예. 아까 대칭과는 다르게 좌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먼저 선택한 것에 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1교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